예,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한두리 학우님들 모시고 또 제가 책이 이제 1분 영어, 1일 5분 영어 명언 365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탁상용 교재인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세워져요. 세워져서 하나씩 넘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또 QR 코드가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QR 코드는 아시죠? QR 코드를 찍으면 이게 원어민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장점이 그러니까 원어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 책은 이제 동서양의 어떤 명언들을 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동양 그래서 여기 끝까지 넘기면 다시 이제 뒤로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65개의 명언이 딱 나오고 그림이 그러니까 이 반석 출판사에서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365개인데 뭐 그 중에서 제가 뭐 이제 일부 뭐 다 하려면 뭐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뭐 여러분이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001이라고 써진 걸 한번 보실래요? 001 제일 처음에 001 거기에 이제 보면 001 있죠. 001부터 좀 보면 Life is a succession of moment거든요. 이 succession이라는 건 뭐냐면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연속. 우리가 success가 성공은 아시죠? SUCCESS가 성공이고요. SUCCESSION이라고 써진 거는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연속. 뭐 책에다 쓰셔도 됩니다. 자기 거신 분은. 그러니까 삶은 연속이다. 순간의 연속이다. 그렇죠? Succession of moment고 To live each one is to succeed. 여기서 이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느냐? 매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사는 것. To live는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것. 그다음에 to succeed는 성공하는 것.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원. 첫 번째 줄 끝에 moment라고 있나요? MOMENTS잖아요. 거기서 S를 빼고 moment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each one 할 때 원은 moment예요. 각각의 순간을 사는 것은 매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직역하면 각각의 순간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해 가세요? To live each one. 각각의 순간을 사는 것은 to succeed.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 각각의 그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 정말 뭐 돈이 몇십억 있고 몇백억 있고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이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성공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순간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죠. 모먼트죠. 각각의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003을 한번 보실래요? 003 한 장 넘기시면 003이 있어요. work harder 이렇게 나왔죠. 자, work isn't to make money. 일이라는 것은 make money는 이게 돈을 벌다는 뜻입니다. 이게 돈을 만들다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make money는 돈을 벌다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해석되죠?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you work, 여러분은 일한다. to justify life.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justify는 정당화하다는 뜻이에요. 정당화하다.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아유, 부르시지. 네. 드시면서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003을 좀 보고 있거든요. 003. 네. 003을 보시면 거기 이제 2장 넘기시면 00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work isn't to make money. 일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일은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일을 하시지만 일이 꼭 돈을 벌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일한다. To justify life.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justify가 정당화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나의 만족도 더 많고
뭐 그렇게 만족도 하면서 또 돈도 벌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나요? 일이라는 게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지금 밑에 보면 마르크 샤갈 화가 알죠? 샤갈의 눈 내리는 방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샤갈이 한 말이 멋있죠? 샤갈 세계적인 화가잖아요. 근데 이 샤갈이 이런 말 했어요. Work isn't to make money, you work to justify life. 그러니까 이 to justify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돼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된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004의 The Die is Cast.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짧지만 이 다이는 여러분 죽다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죽다 말죠. 다이가 죽다 모르시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가 명사로 쓰이면 주사위라는 뜻이에요. 주사위. 이게 던지는 밑에 주사위 그림 보이죠? 주사위가 is cast 던져졌다. 이 캐스트는 던지다인데 이게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뜻인데 이 캐스트가 이제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 이 더 다이스 캐스트가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다이의 복수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다이의 복수. 다이의 복수가 뭐냐면 DIES라고 하면 안 돼요. DIES가 아니라 DICE. 다이스, DICE가 다이의 복수예요. 주사위들, DICE. 다이스의 다이스. 그래서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거는 이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유명한 이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이에요. 줄리어스 시저. 이 재밌는 게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건 아시잖아요, 영어로. 근데 메이가 5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가 문 닫는 건 없는 거죠.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그 7월에 태어나요. 원래 september가 7월인 거 아세요? september가 7월이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7월에 태어나니까 줄라이라고 쓴 거예요. 줄라이라는 게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말이에요. JULY. 이게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말이고 이제 8월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거든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8월이 되면서 두 가지 밀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오거스트 맞아요. 그래서 이 시저가 한 말이에요. 주사인.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도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러면 진짜 주사위가 던져진 거잖아요. 그죠? 주사위가. 자, 006을 한번 보시면 006 거기 보면 006 Life's but a working shadow of a player. 이건 이제 맥베스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인데 삶이라는 것은 벗은 여기서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다만이라고 써있어요. 다만. 그때 벗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다만 삶은 다만 워킹 섀도우 걸어다니는 그림자고 워킹 섀도우니까 푸어 플레이어 할 때 이 푸어는요 여러분 가난한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뭘까요? 서투른이라는 뜻이에요. 서툴다. 그 밑에 해석 나오잖아. 서투른 연극배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극배우가 가난하긴 하죠. 정말 1년 일해도 정말 밥값 벌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지도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막 쫓아다니지 않나요?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게 사는 건지 맞게 살지 않는 건지 이런 건 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워킹 섀도우고 푸어 플레이어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스탑하고 다시 찍고 처음부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70대 가까우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시지만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좀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푸어 플레이어라는 멋있지 않나요? 이게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삶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배우. 이게 그러니까 맥베스가 덩컨왕을 살해하고 나서 결국 덩컨왕이 죽고 이제 자기 부인도 죽으면서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런 이야기가 돼. 자, 그런 내용이 되고 009를 한번 보세요. 되게 짧은 거를 좀 009에 보면 Life is a Jew in a jungle이라고 나왔죠. Life is a Jew in a jungle. 이게 뭐냐면 삶은 정글 속의 동물원이다. 주가 동물원이거든요. 주. 009. 주가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정글 속의 동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적자생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적자생존. 이 밀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인데 그 적자생존을 하는 정글 속에 있는 하나의 동물원이죠.
그 동물원에 보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엄청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생존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 피터 데이 도리스라는 이 작가, 뭐 여러분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뭐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이 정글 속에 있는 하나의 동물원이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있고요. 12번을 한번 보세요. 12번을 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 12번 있죠? 012. 12번을 보면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Although. 이 강세가요, THO의 강세가 와요. Although. 비록 세상이 is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Suffering,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해석되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it. 세 번째 줄에 it은 the world를 가리키는 거예요. the world. 세상은 is full also of. 또한 뭐로 가득 차 있냐면 overcoming of it. overcome이 극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그것 여기서 끝에 있는 it도 뭘 가리킬까요? 끝에 있는 it도 the world. 세상.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it도 세상이고 마지막 줄에 it도 세상이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멋있죠, 이 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헬렌 켈러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민들레를 보면 정말 여기서 꽃이 필 것 같지 않은데 홀씨가 돼가지고 막 씨앗이 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정말 행복한가요? 물론 이제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산다는 건 고통이에요. 맞지 않나요? 불교에서도 생로병사 뭐 이런 말 하지만 참 그런 것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또 삶에 참 중요한 거다. 015를 보세요. 015를 보면 이게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아주 오티즘이라고 해서 자폐증 아시죠? 자폐증 환자 이야기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IQ가 몇이냐면 70이에요. IQ가 70.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계적인 명사가 돼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포레스트 검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이때 like은 뭐뭐 같은이거든요. 삶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삶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You never know. 여러분은 결코 모른다. What you are gonna get. gona라는 것은 going to. G-O-I-N-G-T-O. going to가 원말 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get은 얻다예요. 얻다라고 써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지 결코 알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건 초콜릿 상자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냐, 또 이 여자를 선택하느냐, 또 내가 이 학과를 가느냐, 저 학과를 가느냐, 또 이 직장을 선택하느냐, 저 직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포레스트 검프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 초콜릿 상자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보세요. 20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이렇게 나왔죠? 20번. 020.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다. First day. 뭐의 첫 번째 날이에요? rest는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당신의 인생의 나머지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이 당신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 오늘이 첫 번째 날이죠. 남은 나의 생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4번 한번 보세요. 24번. 제가 이제 몇 개만 볼게요. 24번에 이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My life is my message. 아주 짧죠? 나의 삶은 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다. 이게 마하트마 간디라고 해서 인도의 비폭력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가 살면서 어때요? 실제로 실행에 옮겼죠. 자기 어떤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30번 초점으로 30번을 보면 30번에 이런 말 나와요. Life is something. 인생은 어떤 것이다. 여기 that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어보세요. that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어서 Everyone should try. 모든 사람이 시도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다. At least 적어도라는 뜻이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once 한 번.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한 번은 살아볼 만하지 않나요? 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 먹는 즐거움, 또 사랑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 헨리 제이 틸만이라는 작가가 이야기한 거. 인생이란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참 제가 볼 때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요. 31번 뒤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Life's a voyage that's homeward bound. 이게 뭐냐면 삶은 항해다. 보이지가 항해란 뜻이에요.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 섬이 그게 항해예요. 보이지. 섬이 보이지. 인생은 항해인데 that부터 끝까지 가로를 묶어보세요. that부터 끝까지. That's homeward bound. homeward는 뭐냐면 집으로라는 뜻. 집으로. 그 다음에 bound는 향하여. 그러니까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 이게 여러분 혹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허먼 멀빌이라는 모비딕이라고 거대한 고래 백경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작가인데, 결국은 우리는 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은 내가 태어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내가 태어난 땅인데,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무슨 여관이에요? 천지여관이에요. 천지여관. 우리는 천지여관에 사는 거예요. 맞죠? 천지라는 한 여관에서 살다가 우리가 태어난 흙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멀빌이 이렇게 쓴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흙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37번을 한번 37. 바운드가 향하여. 어느 쪽으로 향하여. 바운드. 예를 들어서 그 남행열차 있죠. 남행열차.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outhbound train. SOUTH가 남쪽이죠. BOUND가 향하여죠. 남쪽으로 가는 트레인, 기차. 이해가시죠? 자, 37번 보면 37번 보세요. Happiness is in the process of pursuit.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버틀란 러셀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철학자가 한 말인데,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별거 없다. 내가 무언가를, 펄슈트가 추구고요, 프로세스가 과정이거든요.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 이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여러분도 이제 국문학 공부를 막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나요? 펄슈트가 추구. 뭔가를 추구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과정.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 지금 벌써 12번째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놓으면 그거는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또 추구하면서 또 즐거움을 갖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뒤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갈증 있게 이렇게 살아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추구해가는 과정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많은데 다는 못하니까 좀 넘기면서 할게요. 제가 좀 가서. 그 다음에 50번을 보세요. 50번을 보면, 좀 짧은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번에 보면
해피니스, 행복은, 메이크업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메이크업은 화장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화장하다는 뜻 말고 보충하다는 뜻 있어요. 보충하다. 여기서 보충하다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메이크업 보충한다. 자, 하이트는 높이라는 뜻. 높이. 여러분 그 옛날 수학 시간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 때 H를 쓴 거 보셨죠? 그 H가 이 하이트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발음할 때 하이트예요. H-E-I-G. 근데 하나 제일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맥주 중에 하이트 있죠. H-I-T-E. 하이트 맥주 아시죠? 그게 이 하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H-E-I-T. 왜냐면 그거는 H-I-T-가 왜 됐냐면 여기 H 있죠. E 다음에 I 있죠. 끝에 T 있죠. 그 다음에 E자, H 다음에 E자를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하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맥주를 하기 위해서 안반수를 딱 이렇게 막 하다가 안반수가 터져서 맥주가 나왔다. 그래서 하이트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여튼 행복이라는 것은 높이를 보충한다. word lack, 부족한 것. 여기서 word은 것이라고 써요. 것. 뭐만한 것. 그 다음에 렉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length는 길이. 길이 알죠? 넓이 길이. 길이에 있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높이를 보충한다.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번역은 직역만 해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 제가 좀 고쳐서 의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행복은 길이에 있어서 부족한 것에 대한 높이를 보충한다. 이게 있어 보여요. 밑에처럼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게 행복이다. 이게 있어 보여. 이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번역을 할 때는 직역이 능사가 아니다. 직역도 중요하지만 의역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번역이에요. 번역이라는 게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번역도 많이 하고 있지만 번역이라는 거 참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60번 보세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 나와요. 60번 한번. 이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여러분 마가렛 미첼이 쓴 유명한 그 건 이스트 윈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잠자다가 죽은 사람을 아홉자로 뭐라고 하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잖아요. 네, 투마로 있어 어나들 데이. 그러니까 이것도 직역을 하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죠. 이거 뭐 해석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비록 내가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앞에는 이 레트 버틀러가 떠나잖아요. 스칼렛 노아를 떠났을 때 스칼렛 노아라가 Anyway,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어쨌든 나는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예요. Tomorrow is another day. 멋지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대사여가지고 영화, 이제 소설 겸 영화죠. 거기 나오는 말이라서 제가 이걸 좀 써봤습니다. 자, 65번을 한번 볼까요? 65번. 자, Behind the Clouds. 65번입니다. 065. 그러니까 구름 뒤에 like is the sun, 태양은 스킬, 아직도란 뜻이에요. 스킬이 아직도. shining, 빛나고 있다. 그러니까 구름 뒤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 되게 어두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두운 거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써는 거예요.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Behind the cloud.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동양의 말로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새옹지마 생각나요? 새옹지마? 이게 새옹지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 새옹지마 있잖아요. 변방 늙은이의 말.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넘겨서 또 보겠습니다. 넘겨서 이거 다 하려면 뭐 정말 날 세야 되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075를 볼게요. 075를 보면 There is no education like adversity라고 나와요. 있죠? There is no education. 교육이 없다. 075 보세요. like 뭐뭐 같은이고 adversity는 역경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시련. 이게 역경이 주역할 때 역경도 있지만 여기서 그 역경이 아니에요. 시련과 같은 교육이 없다. 근데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educo에서 나왔어요. 써보세요. educo. educo가 뭐냐면 끄집어낸다 뜻이거든요. 끄집어낸다. 뭘 끄집어내냐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끄집어낸다. 뭘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수학은 되게 잘했는데 다른 건 막 낙제당하고 그런 거 아시죠? 낙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쪽으로 끄집어내서 결국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81을 보세요. 081을 보면 People fail forward to success 이런 말 있죠? 081입니다. 사람들은 fail 실패한다. forward는 앞쪽으로 실패한다. to는 뭐뭐 쪽으로 해요. 뭐뭐 쪽으로 success 성공.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들은 성공 쪽으로 실패한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해 가요? 성공 쪽으로 실패한다는 말이 뭘까요? 실패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성공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실패 안 하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계세요? 실패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걸음마를 하려면 10,000번 이상 넘어지는 거 아세요? 한 번에 걸음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련이라는 것을 결국 성공의 하나의 발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번을 한번 보세요. 91번을 보면 이런 말 써요. In youth we learn. In youth. youth는 젊음이란 뜻. 젊음. 우리말로 젊음. 91번이에요. 젊음. 그러니까 젊음의 때에 we learn. 우리는 배워. In age. 이때 age는 뭐냐면 노년이에요. 노년. 이게 age가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노년에 우리는 이해해. 보시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란 말하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지식은 학문을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고 지혜는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게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기서 써놓으세요. 지식과 지혜. In youth we learn 지식이고 in age we understand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understand가 왜 이게 이해하다냐면요. under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죠. under. stand라는 것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아래에 서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역지사지가 여기서 나온 거. 이게 진짜 멋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understand는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한 발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95번 보세요. 95번.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95번. 이것도 이제 그 버나드 쇼라는 저지 버나드 쇼 되게 유명한 극작가예요. 영국에.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Silence is the most perfect expression of scorn. 자, silence가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most 가장 원만한, perfect 완벽한 expression 표현이다. scorn이 뭐냐면 경멸, 멸시. 멸시의 멸시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경멸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이해 갑니까? 내가 누구를 경멸하면 말 대꾸해야 안 돼. 대꾸할 값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부부싸움을 하든 또 누군가 뭐 불화가 있건 할 때 대화가 없으면 대화가 돼요? 이 사람이 침묵을 해버리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뭐라고 말할 그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인이 그래도 이렇게 막 떠들어도 뭐 이렇게 해도 이런 부인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자, 97번 보세요. 97번 보면 이것도 아주 짧아요. Success has nothing to do with perfection. 여기 보면 has to do가 has to do with가 수거예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has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인데 has nothing to do 있으니까 뭐뭐와 관련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erfection 완벽함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완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미셸 오바마 아시죠? 오바마 부인이 한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뭔가 성공을 했다는 게 완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갑자기 뭔가를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이 봐.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 오히려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완벽함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그 대사가 참 또 좋아서 썼고요. 자, 이제 100번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100번 보세요.
드디어 노자의 말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100번 찾으셨죠? 이게 노자, 거기 끝에 라오찌란 말 있잖아요. 이게 노자라고 썼어요. 노자를 영어로 라오찌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찌인데 이게 천지불인, 이렇게 써보세요. 천지불인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천지불인, 인자가 사람 인자 아니에요? 사람 인자에다 두 이자가 붙은 게 어질 인자거든요. 사람 인자 두 이자.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짧은데 영어는 길어요. 볼까요?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은 do not act, 행동하지 않는다. From any wish, 어떤 바람으로부터 행동하지 않는다. To be benevolent, benevolent가 뭐냐면 인자한이란, 인자한. benevolent가 인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부터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일이 오고 뭐 폭풍이, 토네이도가 있고 뭐 자연재해들이 많죠. 천지가 인자하면 그런 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수해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천지불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참 이 노자가 3000년 전에 이런 말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불인이라는 그 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100번대에서 볼게요. 107번 보세요. 107번. 짧은 거 위주로 할게요. 107번에 보면 A goal without a plan is just a wish. 이렇게 나왔어요. goal이 목표거든요. without a plan, 계획이 없는 목표는 just, 단지 wish, 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단지 바람이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목표는 세워.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히말라야 산맥 올라갈 거야. 목표는 세워. 근데 실제로 가기엔 어때요? 힘들죠. 맞잖아요. 내가 어떤 정말 대기업 정말 좋은 직장 갈 거야 말은 해. 근데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뒤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113번을 볼까요? 이것도 짧으니까 볼게요. 113번에 보면 If it's not fun, why do it? 이게 뭐냐면 재미가 없다면, if it's not fun, fun이 재미잖아요. why do it? 왜 그거 해? 원래는 why 다음에 do you가 생략된 거예요. do you 영어로 쓸 줄 알죠? D-O-Y-O-U. 너는 왜 그거 해? 재미가 없다면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든 뭘 하든지 재미로 해야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을 마지못해 하면 숙제지만 일을 즐기면서 하면 축제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일을 마지못해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이제 국문학 공부하실 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걸 마지못해 하면 정말 힘들죠. 근데 내가 즐겨.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배워. 그러면 그게 축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있는데 좀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123번 볼게요. 123번. 제임스 딘의 말. 123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드림, 꿈꿔라. as if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쓰세요. 마치 뭐뭐처럼. as if. 마치 you will live forever. 네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해석되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live, 살아라.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You will die today.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멋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되 오늘 죽을 각오로 살아라. 내가 오늘 죽을 각오로 산다면 열심히 살겠어요? 열심히 안 살겠어요? 열심히 살죠. 이 제임스 딘은 정말 아시죠? 에덴의 동쪽이라든가 했지만 짧은 삶을 살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 뭡니까? 큰 걸 남겨갔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 고블린이란 도깨비 대사를 하나 써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124번. 이거 도깨비 영화 드라마는 좀 보신 분 있죠? 공유하고 김고은이 나왔는데 도깨비가 고블린이에요. 고블린 영어로 고블린인데 only a choice in your life is the answer. 자, 뭐예요? 당신의 삶에서 오직 당신의 선택만이 답이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아까도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달라져 안 달라져? 나의 삶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뒤로 또 좀 넘겨보세요. 자, 133번. 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예요. 이거는 제가 제 첫 책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도 제가 써놨었어요. 133번입니다. 거기 보면 양들의 말로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이름이 앙드레 말로라고 쓰세요. 앙드레 말로. 이거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 책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이거 있나 없나. 이 대사를 제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펄슨 사람인데 후부터 가로 열고 후 가로 열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타임에 가로 닫으세요. 타임에 가로 닫아.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은 드로가 그리다잖아요. 꿈을 그리는 사람은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finally 마침내 resemble 닮는다. 대시 드림을 꾸며줘. 그 꿈을 닮아간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글을 써야 되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써야, 저도 이제 제가 첫 책 쓸 때 그랬거든요. 그 전에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나 헷갈렸어. 근데 이렇게 첫 책을 쓰다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편집을 너무 길게 해주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청운도서관에 갔어요, 서울에. 남산 그쪽 청운도서관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거기 벽에. 야, 이거 반드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책 나왔을 때 제일 첫 페이지 앞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 뭐 책을 써야 되겠다. 저도 이제 뭐 벌써 6번째 제가 책이 나왔어요. 뭐 책 쓰다 보니까. 근데 정말 내가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넘겨볼게요. 141번 보세요. 141번. 141번 보면 To know is nothing. To know is nothing.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오죠? To know is nothing. 애도. 나대돌이 전혀 못만 않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To imagine is everything.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이 정말 그 우리나라를 말하는 국문과를 간 여자잖아요, 맞죠? 근데 대학교 등록금을 자기는 그 안 내고 학교에도 안 내고 맨날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 글 쓴 게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해리포터를 썼는데 출판사 안 받아줘. 지금 세계적인 뭐 몇십조 아마 돈 재산가가 됐을 거예요. 해리포터를 하나 써가지고. 그게 뭡니까? 해리포터가 뭐예요? 상상력이잖아요. 그래서 to know is nothing at all. to imagine. imagine은 탤런트 이미진을 상상하라. 그게 용도예요. 이미진 있잖아요, 이미진. 그래서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상상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146번 보세요. 146번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The biggest risk. 가장 커다란, EST가 좀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커다란 위험은 in life, 삶에 있어서 is not taking one. 자, 이때 원이 중요해요. 원. 끝에 원은 써서요. 리스크예요. R-I-S-K. 리스크라고 쓰세요. 가장 커다란 위험은,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은 take risk. 이게 도전하다는 뜻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가장 위험한 도전은 뭐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정말 그 토인비도 말했지만 도전과 응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도전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그 회장의 말도 제가 써놨어요. 158번. 이 재밌지 않나요? 다양하게 제가 쓴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다 쓰려면 날 새야 돼요. 그래서 158번. Is that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Is that impossible? Have you ever tried it? 시도해보긴 해봤어? 이 have tried가 현재 완료거든요. ever는 지금까지. 너 지금까지 시도해보긴 해봤어? 그러니까 정주영이 유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조선 공법으로 간척지 가시죠. 그게 이제 물이 막 나오니까 폐 유조선을 거기다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그게 이제 정주영 공법. 정주영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력이 맞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이 너무나 멋있고요.
162번. 이것도 짧은 거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Be the miracle. 이때 B는 되다예요. 미러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되어라. 기적이 되어라. 직접 기적이 되어라. 이 얘기가 가죠? 미러클이 기적적이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네가 한번 기적을, 딴 사람이 이 사람은 기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봐라. 네가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177번 보세요. 177번. 자, 이것도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 사람은 이제 낭만주의 시인이거든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한 말인데 보세요. 177번이네. 자, The busy bee, 가장 바쁜 벌은 has no time, 시간이 없다. sorrow, 슬퍼할 시간이 없다.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는 모르셔도 가장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바쁘면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 근데 그게 또 돌이켜보면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그게 그때가 내가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바쁜 시간이에요. 네, 가장 바쁜 벌, 가장 바쁜 비가 벌이잖아요. 비가 가장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영어에서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be 띄고 띄고 bee 비어 비라는 말이 뭐냐면 비어 비, 이게 뭐냐, 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벌이 어디 있어요? 여기 67번 아니에요? 아이고 177번. 177번이라고 해야지. 177,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앞으로 돌리셨네. 177번? 177번. 네, 너무 넘어갔죠. 아니, 다 못하니까 여기서. 짧은 시간 제가 365번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벌이 되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말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고요. 됐죠? 189번. 보세요. 이렇게 짧게 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189번. 보면 189번입니다. 189번에 보니까 strive for greatness,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라. 스트라이브가 노력하다고요. greatness가 위대함이거든요. 이건 뭐 이해 가죠? 위대함을 위해서, 포가 위에서고 위대함을 위해서 노력하라. 9번. 189번. 이걸 세워서 남기시면 편해요. 딱 세우세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널리면 바르고 앞에. 없는 거 있어요. 네. strive for greatness, 위대함을 위해 노력.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함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strive가 노력하다. 포는 위에서 노력하다, 포는 위에서. 됐죠? 자, 192번, 이게 중용의 말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192번의 중용의 말인데, if another man succeed by one,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에 의해서 성공한다면, 이해갑니까? 하나에 의해서 성공하면, 에포트가 노력이잖아요. 하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100번의 노력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들이 한 번은 해서 다 알게 돼. 그럼 나는 몇 번 해라? 100번 노력해라. 이게 The Doctrine of Mean. 이때 mean은 의미하다가 아니라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mean을 찾아보면 mean이 의미하다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중간의 원칙. 그래서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뭐 안 외워져. 그럼 남이 한 번 할 때 나 100번 해라. 남이 10번 할 때 나 1000번 해라. 이해가십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자, 195번.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195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 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페이션스가 인내예요. 페이션스. 인내는 비터, 쓰다. 그러니까 이 비터는 베터하고 비슷해. 쓰면 뱉잖아요. 비터, 쓰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스윗, 달콤하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4년 동안 공부하실 때 인내는 참 썼죠. 이러면 맨날 시험 공부하고 그렇지만 내가 학위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때 또 기쁨은 또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쓴 말이고요.
196번 짧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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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뭐 하지 마라?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이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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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참 멋있는 말이죠? 자, 198번. 198번에 보면 The richest pitch, 가장 풍부한, 여기서 가장 부유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때는 가장 잘 익은으로 번역해요. 가장 풍부한 복숭아, 피치가 복숭아는 highest on the tree, 나무의 꼭대기에 있다. 여러분 가장 잘 익은 복숭아가 나무에 밑에 있으면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정말 잘 익은 거는 나무의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끝날 때까지 열심히 내가 뭔가를 노력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201번으로 가겠습니다. 200번으로 갈게요. 201번. 이제 200번 들어왔습니다. 201번. Everything comes to him. 모든 것은 그에게 온다. 자, 후부터 끝까지 가로로 묶으세요. 후부터 끝까지 가로. Hustle while he wait. 자, 그가 기다리는 동안 이 hustle이 뭐냐면 노력하다는 뜻이 있어요. 노력하다. hustle 노력하다. 노력하는 후가 뭐만 하는 이죠? 그에게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공은 나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해놓고 나는 어떻게 성공 안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놓고 뭔가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맞죠? 잘했죠? 204번. 이거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나옵니다. 204. 여기 보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헝그리는 배고프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 배고프니까 10그릇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갈망하라는 거. 갈망하라. 지식에 대한 것도 배고픔이잖아. 맞죠? 항상 갈망하고 stay foolish. 이게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라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노력하라. 그러니까 막 좀 뭔가 할 때 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노력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의 창시자잖아요. 한 유명한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09쪽 이제 윤동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보세요. 별게 다 있죠. 209쪽 209번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wishing not to have. 여기 not 동그라미 치고요. to have 밑줄 쳐보세요. to have. 그러니까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a piece of는 한 조각에. shame 부끄러움. 한 조각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toward heaven. 하늘을 향해서. 언제까지? till the day of my death. 나의 죽음의 날까지. 해석되죠? 나의 죽음의 날까지. till이 뭐뭐까지예요? 나의 죽음의 날까지 toward 뭐뭐를 향해서 a piece of 한 조각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맹자 삼락에 보면 그 앙불괴여천 부부 작어인이라고 해서 위로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좀 죽는 날까지. 그렇죠. 죽는 날까지죠. 죽는 날까지. 그걸 제가 영작한 거예요. 자, 221번 보세요. 221번 보면 Don't think, 가라앉지 마라. 221번 Don't think. 이거 여러분 싱크대가 여기서 이 싱크대인 거 아세요? 주방의 싱크대가 SINK예요. 진짜로. 주방에 싱크대 있잖아. 싱크대. 221번 Under your pain. 너의 고통 아래에서 가라앉지 마라. 그러니까 고통에 빠져도 뭐 하지 마라? 침몰하지 마라. 싱크 가라앉다. 예, 가라앉다죠. 그러니까 싱크대에 뭡니까? 설거지하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 싱크대예요. 잠깐 영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고통 아래에서 가라앉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 고통에 빠져도 내가 고통에 빠졌다고 침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내가 빠지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자, 228번. Smiling is definitely. 미소는 definitely. 명백하게는 뜻이에요. 명백하게. definitely. 228번. 명백하게 one of the best beauty remedies.
가장 좋은 베스트 뷰티 아름다움의 레머디가 치료란 뜻이에요. 치료. 최고의 미용 요법이다. 그것의 하나다. 원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거든요. 뭐뭐 중에 하나. 원 오브 밑줄 쳐보세요. 끝에 S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일 끝에 S. 뭐뭐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아름다움의 치료 중에 하나. 그렇죠. 여러분 웃음 치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 웃음은 최고의 미용 요법입니다. 근데 참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매일 몇 번이나 웃고 살까? 참 웃고 살기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웃고 그래도 이제 내가 스스로 웃으면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뒤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써놓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써놓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했고요. 이제 뒤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막 써놨어요. 여기는 다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의미로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255번부터 255번 255 펭귄 그림 있는 거 있죠? Great power 커다란 힘은 always 언제나 comes with 뭐뭐 함께 온다. 255번이에요. Great power 커다란 힘은 근데 파워는 보통 정치적인 힘을 가리켜요. 정치적인 힘. 그냥 힘은 폴스 F-O-R-C 폴스란 말 들어보셨죠? 그건 물리적인 힘이고 힘은 파워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힘은 언제나 뭐와 함께 오냐?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온다. 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이게 스파이더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파이더맨이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이제 257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랑 이야기예요. 이 또 사랑이 재밌잖아요. 257번. 이거 예이치의 말인데요. 보세요. Wine comes in at the mouth. 술은 입으로 오고, 맞죠? 그 다음에 love, 사랑은 comes in at the eye. 눈으로 흐른다. 술은 입으로 흐르고 사랑이 눈으로 흐른다는 거. 이게 예이치의 드링킹송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술은 입으로 가잖아요. 사랑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한 말 중에 이제 또 좋은 말이 자 261번 보세요. 261번. 이거는 우정이죠. 사랑보다 우정 쪽인데 261. 자, is the friend 친구다. You can call up. 당신이 전화할 수 있는 친구다. 자, you부터 자 보세요. 그 뭡니까? AM까지 가로를 겁니까? U부터 AM까지. AM은 오전이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엔티머리디언인데 이게 쓰려면 어려우니까 오전 4시, 새벽 4시에 당신이 전화할 수 있는 친구다. 뭐가? that matter. 이때 matter는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전화 걸 수 있는 친구라면 중요한 친구다. 자, 아마 이 중에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어도 받아줄 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 많지 않죠. 이제 정말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이게 실제로 4시라고 했지만 콜업이 전화하잖아요. 콜업. 여기 이게 전화하잖아요. 콜 있잖아요. 콜. 업은 이제 완전이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새벽 4시에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267번 보세요. 267이요. 267. 이것도 그 생텍쥐베리라고 들어보셨죠? 어린 왕자스. 생텍쥐베리 말이에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 여기 사진 정말 잘 만들었죠. 출판사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Love does not consist in. 사랑은 consist in 밑줄. 뭐뭐에 있다. 뭐뭐에 있다라고 써요. 뭐뭐에 있는 게 아니다. consist in이 뭐뭐에 있다예요. 게이지에시 응시하다. 응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치하다 서로. 사랑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러나 있다. looking together 함께 보는 거예요. in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멋있죠?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두 사람이 마주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내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자, 268, 그 다음 거. 이거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써놨어요.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말인데요. Love looks not with the eye. 여기 not 밑줄 긋고 but 밑줄 긋어요. 첫 번째 줄에 not 밑줄, 두 번째 줄에 but 밑줄. 그러니까 not의 법비거든요.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but 그러나 with the mind.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winged 날개 달린 쓰세요. 큐피드가 painted 칠해졌다. blind 장님으로 그려져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물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때요?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사랑의 천사 큐피드가 장님이에요. 이 큐피드가 활을 맞으면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1번 하는 것은 271번. 여기 보면 이건 아주 짧아요. 이게 톨스토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Marriage without love is not marriage. 사랑 없는 결혼은 메리지가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결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과 사랑을 안 하. 근데 재밌는 것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좋은 말 막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 생애 자체도 지지고 볶고 막 복잡해 여자 관계가. 톨스토이도 이해 가십니까? 부부 그 사이에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이제 한 유명한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 이야기할게요. 272번.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은 의미한다. 결코 말해야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Never you're sorry. 미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러브 스토리에 나온 말이거든요.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참 이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안 돼요라고 했지만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283번. 283. 이것도 이제 셰익스피어의 러브에 나오는 말인데 You will never age. 이때 age는 늙다라고 써요. 늙다. 나이가 아니에요. 늙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결코 나에게 늙지 않을 것이고 fade 사라지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die 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당신은 결코 늙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실제로 사람이 늙지 않아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은 결코 늙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284번.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인데 It's a wonderful life에 나오는 말인데요. You want the moon? 달을 원해요? You want the moon? 해석되죠? 당신 달을 원해요? Just say, 말만 해. Just say the word. 그러면 명령문 엔드는 그러면이에요. 내가 lasso around it. 이 lasso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에 밧줄을 던져서 put it down. 끌어당길게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아주 좋아하겠죠. 여성들은. You want the moon? 달 갖고 싶어요? 말만 해요. 그러면 내가 달에 밧줄을 던져서 뭐 달 원해? 미쳤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자, 289 너무 좋은 대사. 제가 아까 그 도깨비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다고 그랬죠? 289. I will go to you like the first snow. 자, like이 뭐뭐처럼이거든요. first snow가 첫눈이에요. 첫눈처럼 I will go to you. 너에게 가겠다. 아, 이 말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도깨비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좋고 이런 대사도 있었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뭐 모든 것이 다 행복했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첫눈이라는 것은 애틋함, 뭐 고마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첫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00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0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2번 볼까요? 302번. 짧은 거 할게요. 너 벨롯이 투표 용지란 뜻이에요. 벨롯. 투표 용지는 스트롱거된, 뭐보다 강하다. bullet이 탄알이거든요. 탄알. 총알 있죠, 총알. 투표 용지가 탄알보다 강하다. 멋있는 말이죠. 링컨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해서 누구를 잘 뽑느냐 잘 뽑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히틀러가 정말 몇 표 차이 안 돼서 이겼어요. 근데 히틀러가 당선이 되면서 독일의 역사가 이해가시죠? 305번 Governing a Great State.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뭐와 같다? 쿠킹 어 스몰 피쉬.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 같아. 아까 저희가 생선 요리 먹었잖아요.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 요리할 때 막 뒤집고 하면 다 타야 한다. 다 타버리죠. 이게 이 노작 한 말이에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뒤집고 어디다 이래야지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 안 돼.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노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노자가 한 말을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324번. 뒤로 쭉 넘어갈게요. 324번. 자, 어맨 사람인데 who knows to language. who부터 languages까지 가로 who에서 가로 열고 language 가로 닫아보세요. who 가로 열고. 두 개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worth to man. 두 사람의 가치가 있다. 해석돼요? 어맨 사람인데 who가 뭔만 하느냐예요? no to language is worth to man. 두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언어를 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한자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죠? 영어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됐죠? 325번. 다음 한 장만 넘겨요. To teach is to learn twice. 가르치는 것은 twice가 두 번이죠. 두 번 배우는 거죠. 멋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배우려면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이 저 형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거 잘해요. 뭐 가르쳐보라면 못 가르쳐. 근데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36번. 336번이라고 써드려요. 거기 보면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A painter paints picture on canvas. 화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나 musician paint their pictures on silence. 음악가는 침묵 속에 그림을 그린다. 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레오폴드 여기 나오죠. 스토코스키라는 지휘자가 한 말이에요. 왜냐면 음악가는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쉬는 쉼표들이 있어 없어요? 쉼표들이 있죠. 그런 것 속에다가도 어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Musician paint their picture on silence. 침묵에다 그림을 그린다. 338. 이거는 이제 고흐라는 인상파 화가의 말이에요. I dream of painting. 나는 그림을 꿈꾸고, and then 그리고 I paint my dream. 내 꿈을 그린다. 멋있죠? 그림에 대해 꿈을 꾸고 꿈을 그린다는 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인상파 화가인 이 반 고흐가 한 말입니다. 반 고흐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 343. 이것도 이제 한 유명한 말인데 이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가 한 말이에요. I paint flower. 나는 꽃을 그린다. So they will not. so 다음에는 that THAT라고 써보세요. 대시 생략된 거예요. THAT가 생략됐어요.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they는 flowers예요. 꽃들이 죽지 않도록 꽃을 그린다. 멋있죠? 내가 꽃을 그리는 이유는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꽃이 안 죽도록 꽃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344. 제가 그 그림에 대한 걸 많이 썼네요. I shut my eyes in order to see.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이것도 폴 고갱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인상파가잖아요. Shut my eye. 눈을 감아. In order to see. 보기 위해. 그러니까 보기 위해 눈을 감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으로 보는 거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345를 보시면 You cannot wait for inspiration. 당신은 영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영감을 찾을 수가 없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릴 수 없다. You have to go after it. 이시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이시 두 번째 이시 inspiration. 영감을 찾아서 애프터는 찾아서요. 영감을 찾아서 가야만 해. 뭘 가지고? 클럽이 골프채예요. 골프채.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골프채라도 들고 찾아 나서라. 제 시집에도 영감님 어디 계세요라고 제가 썼거든요.
영감이 막 그 영감이라는 게 여러 영감이 있지만 골프채라도 들고 영감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좀 넘겨서 350번 거의 다 끝나가요. Luck favors the prepared. 행운은 favors가 이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더 prepaired는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 행운은 직역할게요. 행운은 준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하고 나서 행운을 기대하지 나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행운을 바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죠. 자 360번 이것도 제가 논어에서 쓴 말이에요. 논어 컴퓨셔스 공자 컴퓨셔스가 공자거든요. 논어 at 60 60세 360번 보고 있어요. My ear 나의 귀는 obedient organ 복종하는 기관이야. obedient가 복종하는 이고 organ이 기관이에요. 나의 귀는 복종하는 기관이에요. 해석돼요? 60세 내 귀가 복종하는 기관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진리의 소용에 대해서. 내 귀 참 이거 직역은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의역의 밑에 거는 60세 내 귀는 진리의 소용에 대해서 복종하는 기관이었다. 이게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쓴 게 멋있어요. 60세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죠? 그래서 이순이란 말 들어보셨죠? 귀 이자에 순한 순자예요. 그러니까 귀가 순하다는 것은 근데 이게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60세 넘어보셨지만 많으시지만 60세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 해도 뭐야 늙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62번. 이것도 이 논어에서 제가 쓴 말이에요. 논어를 좋아해갖고 많이 썼어요. When a bird is about to die. 자, is about to가 막 뭔마하려고 하다. 수거를 써놓으세요. 막 뭔마하려고 하다. 새가 막 죽으려고 할 때 is 그것의 노트. 이때는 원래 곡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 곡조가 mournful, 애도할 만하고 슬프다는 뜻이죠. 애도할 만하고 사람이 is about to die, 죽으려고 할 때 그의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새가 죽으려고 할 때는 울음이 슬프고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는 그 말이 참되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산에 가서 파봐라. 그럼 거기에 100억이 있어. 이런 말 해요? 안 하죠.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363번을 보면 A little fall of rain can hardly hurt me now. 작은 빗방울도 거의, hardly는 거의 범만타거든요. 거의 범만타. 거의 나를 해치지 못해. 작은 빗방울이 거의 나를 해치지 못해.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온다고 다치는 건 아니야. 이게 레미제라블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예, 이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장발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비가 조금 온다고 사람들 비가 조금 오면 다칠 거라고 막 몸을 이렇게 사리잖아요.